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야인 최배원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시영 운영약입니다. 오늘은 첫눈인가요? 네, 눈이 왔죠. 네. 눈이 서울에도 눈 많이 왔는데 경기 강원도 많이 온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침에 출근하고 밖에를 안 나가봐가지고 밖에 상태가 어떤지 저희는 모르는데 아침 출근하면 거의 나갈 수가 네, 없으니까. 집에 들어갈 때가 걱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날씨가 또 이제 추워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네. 날씨가 추워지는데 주식시장은 좀 따뜻해져야 되는데 반대로 그렇죠. 여전히 춥습니다. 네, 그 중소형주가 요즘 좀 꿈틀거림 같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 좀 더 나은 시장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진단 시작하시죠. 네. 네, 종목 진단 받고 싶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좀 하고 궁금한 점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식은 같이 전문가들하고 고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친구랑 주변 사람들하고 지인하고 하는 것은 결국 실패 요인이기 때문에 그나마 전문가들 의견도 다 다룰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판단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투자 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오늘 반도체도 많이 내려가고 2차 전지 내려가고 반도체 내려가고 우리 대형주가 그냥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반도체 관련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가총 1, 2 종목이 평균 3, 4% 떨어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나름대로 그래도 선전했던 것 자체는 금융주가 좀 지수 하락을 좀 방어를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가 이제 떨어진 것 자체가 미국의 통상한명화 이지 않습니까? 네. 그 반도체 칩스법과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 지원한 것 자체를 거의 현재 트럼프 정부에서 무산시키지 않겠는가 그것 때문인데 너무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너무 과다하게 좀 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우리나라 주식은 과도하게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가치 이런 걸 평가해도 과도하게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게 구조적인 저는 이제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왜곡된 게 저는 이제 그 정확한 건 아니지만 작년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 그렇게 안 오르다가 양극재가 우리나라 대다수 투자자들이 없으면 이제 소외되는 현상, 포모 현상이 있으면서 양극재 강풍이 불이 닥쳤거든요. 그러면서 온갖 유튜브에서 많은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양극재가 올라갔다 빠지니까 작년 7월까지 과도하게 올라갔다가 정상적으로 가격이 내려오는 상태에서 공매도 세력을 타겟해서 공매도를 없애고 그러면서 이 시장이 대형주가 왜곡되는 것은 이제 공매도가 정상적인 투자의 방법이거든요. 코스피 200 같으면.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또 내려오면 또 사주는 반대 매매, 한매수라든지 수익 실현, 매도한 사람 수익 실현하면 또 사야 되거든요. 이게 전혀 없이 그냥 팔기만 파니까, 매수하는 세력이 원천적으로 사라진 거죠. 낙폭가대에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쭉 내려가고, 올라간 주식은 쭉 올라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왜곡 현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상화 당연히 돼야 되고 구조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법 이제 만들어서 기울어진 운당을 정상화시켜서 빠르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낙폭 가대이면서도 워낙 반등이 못하는 것은 똑똑한 사람은 이미 미국으로 계속 빠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환율도 약세가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세계의 돈이 그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 시대 흐름이 우리가 한두 명 기간 본래 얼마의 건선들도 바꿀 수 없는 구조고 그래서 이미 많은 시장의 흐름이라든 이런 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국내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앞서 저는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지나치게 과다하게 반영됐다 그런 것 자체가 예컨대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3, 4% 떨어졌잖아요.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이제 보조금을 받는 게 우리나라 돈으로 64억 달러 정도 예정이 됐던 건데 금액으로 따지면 9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직 받은 건 아닌데 근데 SK 하이닉스 3, 4% 떨어진 것 자체는 SK 하이닉스는 보조금을 받기로 한 것 자체가 얼마 안 돼요. 4, 5천만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거의 안 되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가 더 거의 비싸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내 투자가들이 워낙 단기 매매 쪽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과다하게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어떤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드렸어요. 요즘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실제로 집권하고 1월 20일 집권하면 오히려 좀 반등할 것 같고요. 그전에는 아직 불확실성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저평가된 주식은 장기로 갈지 그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고평가된 종목은 이제 팔고 다른 거로 교체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다면 주식은 내려가도 보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고 이제 대응을 좀 잘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진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네요. 유튜브에서 웃자겠노 경상도 분이 있으신가 봐요. 자, 현대차 21만 9천 원의 비중 30%인데 계속 들고 가도 되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21만 9천이니까 손해는 아니네요.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파시면 되죠. 그냥 현금 들고 있든지 아니면 관세와 상관없는 주식을 갖고 있든지 만약에 수익이 낮다가 내려오잖아요. 근데 수익이 만약에 20, 30% 이렇게 낮다가 내려오고 있는데 본전 근처에 왔어요. 근데 섹터별 이 업황이 우려 있다든지 아니면 뭐 나쁜 악재가 있다든지 그럼 일단 팔면 되는 거죠. 개인 투자자는 펀드를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전은 지켜놓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22만 천 원인데 21만 9천 샀는데 다시 본전 근처인데 좋아가지고 샀는데 나는 보니까 많이 빠져서 29만 9,500원까지 갔다가 6월 달에 갔다가 지금 20만 원까지 22만 원이니까 거의 많이 빠졌네요. 그죠? 거의 뭐 30% 내일 빠졌으니까. 그러면 20만 원 초반 정도 여기 얼마 전에 19만 7천이잖아요. 그럼 30만 원에서 339니까 한 30% 정도 때 빠지면 반등을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이제 단기 매매자들이 이렇게 가격이 내려왔다고 사는 경우가 그러면 수익이 잘 안 납니다. 추세로 갈 때 사는 것은 추세 가다가 내려올 때는 사도 되는데 추세가 이미 파동의 추세는 하락 파동으로 끝났는데 하락 중이잖아요. 그죠? 계속 여기서 보시면 계속 빠지고 있는데 많이 빠졌다고 사게 되면 빠진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트럼프 때문에 빠진 것도 있지만 자동차 산업 자체가 성장이 멈췄습니다. 이제는 그런 미국도 미국도 경기가 좋으니까 경기가 한참 좋을 때는 초기 좋을 때는 IT를 바꾸고 그 다음에 경기가 확실히 좋을 때는 자동차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를 거의 바꿨다 치면 그 다음에 성장을 못하는 거죠. 이 업황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 올해는 내년엔 특히 자동차 산업 전체 섹터가 성장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트럼프 때문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현대차는 미국에서는 미국 뭐 애리조나부터 조지아부터 다 공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중국이라든지 다른 자동차 업체에 비해서는 관세의 영향이 적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세에 대한 뭐 영향은 이제 국내에서 미국으로 가는 것은 관세 영향을 받겠지만 또 환율이 이제 원화가 약세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환율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수혜도 되고 그래서 상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악재는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 전체 자동차 세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대기아차는 사실 미국에서는 글로벌에서 전기 자동차 만들어서 이익을 내는 회사는 테슬라랑 현대기아차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확실하게 견고하게 전기 자동차 분야에는 테슬라가 잡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기아차가 확실하게 이동으로 이제 고차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현대기아차의 대형 전기차가 많이 나오죠. 기아도 EV9, 아이오닉 9이 나오고 있는 내년 초에 이제 국내나 하는데요. 미국에서 히트 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테슬라 S 모델이라 이런 거랑 견줘서 좋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 자동차 업체들 만약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런 데서는 전기자동차 대형을 지금 잘 못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현대기아차 대형에 이미 그 대형 전기차로 SUV로 침투를 하게 되면
미국의 이 엔진 자동차 시장을 급속히 장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장기적으로 보면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스마트폰 시대에 애플이 1등 가고 그다음에 뭐 노키아라든지 뭐 다른 거 펜텍이나 다른 거 갈 거로 봤는데 우리 삼성전자 결국 따라잡았잖아요. 그처럼 현대기아차도 이제 전기 자동차로 미국에서 확실히 이제 위치를 차지하고 좋을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엔진차하고 전기차 합쳐져서 글로벌 3등이 아니라 뭐 2등도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장기적으로 이런 모멘텀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관세 부정적 효과가 사라지고 있을 때 한 20만 이하에서 그때 천천히 하시고 지금은 팔아서 현금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내려오면 더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19만 원 정도 이하로 내려가면 다시 한 16만 원, 뭐 15만 원 이렇게 갈 걸로 보이는데 그때 정도 매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너무 급하게 서둘 필요가 없다. 단기 매매도 이렇게 보시고요. 단기적 목표가는 주가 상승하게 되면 한 23만 7천 원 정도고요. 손절가는 12평선 드리겠습니다. 12평선은 지금 21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21만 5천 원 팔고 다시 다른 걸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진단드릴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를 10% 5,300원에 매수하신 분입니다. 최근에 산 줄 알았는데 오래전에 사셨다고 그러네요. 오랫동안 이제 고생을 좀 하셨다가 오늘 17% 18% 좀 급등이 좀 나오면서 이제 수익권에 확실하게 좀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매도 시점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요즘 시장에 최근 들어서 이제 트렌드가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수혜주 종목들이 좀 주춤거리고 있고 반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취임 전에 계속적으로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관세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어젠가요? 멕시코라든가 캐나다를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 수출되는 쪽에 제품에 대해서 고효율에 25% 정도 관세를 먹였다. 본래 캐나다든가 멕시코 같은 경우는 FTA 협정이 체결돼 가지고 관세를 안 물거든요. 그런 또 주변 동맹국에까지 관세를 확대한다 그러니까 다른 여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중국이라든가 그쪽에 무역 장벽이 상당히 거세질 거다. 이제 그런 우려감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출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부진한 흐름이 전개가 좀 되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이쪽과 무역 쪽에 자유로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든가 엔터라든가 관련 쪽은 뭐 무역 장벽과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관련도 종목적으로 수급이 좀 집중이 좀 돼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소프트웨어가 관련했던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거의 뭐 급등을 좀 하고 있는데 그 맥락에서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도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본래 본업 자체가 예사가 이제 문서를 편집하고 열람하고 저장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쪽에다 매출 비중이 거의 65% 가까이가 좀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어떤 AI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수혜를 좀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우리나라에서 진짜는 미국 같은 경우는 AI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수혜를 받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관련 종목들이 없어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이제 여러 AI와 관련된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현재 무역 장벽과 더불어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 시장의 흐름 자체가 워낙 지금 무역 장벽 자체가 고율 관세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자유로운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의 상승 흐름은 저는 좀 더 이어진다고 좀 봐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보니까 일부 다른 종목들 그동안 안 움직였던 종목들 중심으로 확산이 좀 되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움직였던 종목들을 더전 비전이라든가 한글과 컴퓨터라든가 마음 AI라든가 종목들은 한 단계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동안 못 올라왔던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일부 증권사 쪽에서도 이쪽에 시장에서 주목을 하니까 여러 가지 관심 종목이 내놓으면서 전반적으로 확산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단 분명한 거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건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결국 저는 테마라고 봐요. 물론 이런 AI와 관련해가지고 확산에 따라가지고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한두 종목 나타날 겁니다. 근데 대부분 종목들은 실적 AI 성장에 따라가지고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좀 떨어진다고 봐요. 잘 팔고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예사 같은 경우도 관련해서 매출액은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익률 자체가 거의 낮아요. 영업이익률 자체가 보면 5% 6%밖에 안 되거든요. 마진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이 성장한다 하더라도 이익 증가폭이 제한적입니다. 다만 회사는 부채도 없는 회사고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던 재무 안정성은 뛰어나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 정도까지 올라가느냐? 최근에 보게 되게 되면 이 종목은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매매를 한 것 같고요. 그렇죠?
오늘 또 개인이 샀고 오늘 무려 거래량이 3,700만 주가 됐어. 반면에 이제 이 회사가 비싼 문서 저장과 관련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외국인 투자, 기관 투자가들 중심으로 매수를 합니다. 어디든 이제 한글과 컴퓨터 주가는 싸요. 실제 같은 유형의 문서 저장과 관련된 편집과 관련된 기술력 가지고 있다 본다 한다면 그래서 아마 안정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글과 컴퓨터를 좀 보고 있는데 한국과 컴퓨터가 현재 차트를 본다 한다면 거의 3만 원 정도까지 언제까지 목표 주가가 나오거든요. 29,3만 원. 그러면 이 종목도 한국과 컴퓨터 20% 정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나온다 한다면 이 종목 약간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전개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 한다면 이 종목도 충분히 수익을 좀 내고 나올 수 있지 않겠나. 현재로 봐서는 올해 7월 달 정도에 형성됐던 가격대가 8,400원 언저리 정도 되거든요. 그때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약간 좀 쉬어가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 충분히 이 종목은 앞으로 한 2주 정도까지는 AI와 관련된 종목들 계속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을 것 같거든요. 목표 주가를 7월 달에 고점 정도 형성되어 있는 8,000원대 정도, 8,200원에서 3,4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좀 보고 접근하는 전략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나라신님께서 DLENC 38,000원 10% 건설주 앞으로 올라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시대에 뒤떨어진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주를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주식을 사는 것은 단 한 가지 지금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때 언제죠? 트럼프 18년도 북한하고 이제 김정은 트럼프랑 직접 대화해서 막 그때 한참 올라가고 그랬었죠. 현대건설도 더블 정도 났었어요. 38,000에서 6만 원대 갔으니까. 지금 그런 기대에 꼭 기다린다면 모를까. 그러지 않고는 업황 자체는 쉽지 않죠. 21년도 기준으로 이게 DLENC는 다 가게 대림산의 건설 사업 부분을 이제 분할해서 건설만 하고 있죠. 그러면 21년도 기준으로 이익이 한 70%씩 빠졌습니다. 지금 이익이 70% 빠지니까 주식은 당연히 반타작 되겠죠. 그때보다. 그러면 주식이 많이 빠졌다고 주식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적인 초보자들. 빠진 이유를 찾으면 어느 정도 조금만 뉴스에 귀 기울이고 조금만 공부해도 차트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난 그래도 세상 흘러가는 거라 조금이라도 알면 그래서 제가 꼭 신문을 보시라 그럽니다. 매경이라든지 신문 예를 들어서 경제신문 이런 거 경제신문을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안 된다면 이해를 못 한다면 보지 않으면 글자라도 한글은 읽을 수 있으니까 글자로도 이렇게 읽어보시면 매일매일 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금 땅 파고 건물 짓고 해서 막 사람들이 걸로 막 가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AI 반도체 살려고 서로 풍기 현상 나고 난리잖아요. 그죠? 작년에도. 그러면 사람들 걸로 돈들 싸들고 기업들은 그 AI 반도체 살려고 날려죠. 그거 만드는 회사들이라든지 파는 회사라든지 사용하는 회사 이런 쪽에 가는 세상인 거고 저 AI 혁명 시대에 들어가 있는데 나만 건설주 그다음에 이런 게 있으면 소외되는 거잖아요. 단순 가격만 그래서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아요. 만약 20% 제가 개인 투자자한테 가장 개인 투자자가 돈을 못 버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가격만 봐서 그런 거예요. 많이 빠진 주식을 사는 거죠. 그 많은 빠진 주식 사는 건 좋은 거예요. 그죠? 만약 엔비디아를 70% 빠져서 샀으면 대박이죠? 그것은 시대 흐름에 맞는, 그런 시대 흐름에 맞는 것을 빠진 걸 사야 돼요. 지금 시대 흐름이 건설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다. 대신에 트럼프가 또 김정은 직접 대화를 한다 그래서 언제 만난다지 이렇게 나오면 또 한번 테마가 불겠죠, 건설. 그럼 그때도 되잖아요. 아니면 바닥에 사놓고 있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그런데 지난번까지 보시면 아마 38,000원에 샀기 때문에 올해 봄에 사신 것 같아요. 잠깐 올라오니까 그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까지 32,000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38,000원에서 지금 32,600원밖에 안 빠졌으니까 15% 정도 손해인데 별로 손이 안 났다 생각하잖아요. 만약 2차전지 샀으면 반타작이에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그건 자체는 그게 중요한 게 2차 전지는
산업이 나중에 결국 성장하기 때문에 반태작 나도 다시 올라가고 내가 상가격에 더블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이라도 있는데 이런 건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20, 30% 보고 주식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이 주식은 22평생 3만, 저 위에 가도 3만 6천 원이잖아요. 그럼 내가 산 가격 정도 장기로 봐도 내가 산 가격 가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매물대가 3만 3,500원에서 지금 3만 5천 원까지 매물이 많아요. 6개월 매물이 여기 쌓였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거래가 적기 때문에 거래가 실리면서 거래가 많이 실리면서 여기서 이거 돌파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3만 8천 원, 뭐 4만 원 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편남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기업 탐방 가지 않고 내가 눈만 있으면 이렇게 컨센서스 HTS를 두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다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전부 다 PC조차도 없이 그냥 핸드폰으로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분석 하나도 못 하니까. 자, 그러면 24년도에 지금 영업이익이 매출액은 늘지 않았어요. 8조 정도. 21년도 7조 6천억에 9,573억 이익 내다가 지금 24년도 8조 이익이 매출은 늘어도 70%나 빠졌어. 2,700억 예상이에요. 내년에 조금 는다 하더라도 5천억에 2년 뒤에 예상이 5천억이니까 그럼 22년도 21년도 그 이익을 못 내는 거예요. 지금 2년 뒤에도.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다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이후에 내년에 어떤 북한 관련 이슈가 협력에서 나온다든지 여러가 있으면 그때는 올라가면 꼭 파시고요. 본전이니까 그러면 지금은 보유했다가 팔고 싶으면 3만 4천 정도 가면 손절하고 다른 거 가셔도 되고요. 지금은 다른 주식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성장주들도 그래서 고성장주로 업황 성장, 섹터 성장 주식으로 가는 게 좀 갈아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지만 손절하고 싶지 않으시면 3만 4천 원 정도 가서 하시든지 아니면 내년에 다시 한번 테마 불기를 기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다음 종목은 전화 상담이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십니까? 예, 한올 바이오파마 네, 예. 47,500원에 22% 가지고 있는데, 예. 이게 벌거벗은 종목에서 김건우 씨가 1시간 동안 추천했거든요, 이야기하고, 예. 그런데 나는 그거 하고 난 뒤에 이거 괜찮겠다 싶어서 그 다음날 바로 들어갔었더니 들어가고 난 뒤부터 계속 빠질 뻔해. 예. 지금 어찌 할바는 모르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또 내용 이제. 네. 그 시점에서 바이오 종목들 그 종목뿐만 아니라 다 그 정도 떨어졌어요. 최근에 이제 예. 마지막까지 잘 붙어 있었던 게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종목이었잖아요.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게 이제 우리가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게 반도체가 많이 떨어졌고 한미 반도체 중심 먼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제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버텼던 게 제약 바이오 쪽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알테오젠이 특허 이슈가 부각되면서 그 종목이 떨어지면서 이제 바이오 종목까지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올 바이오파만 떨어진 게 아니고 전체 지금 코스닥 시장이 5년 전에 수준 주가까지 좀 내려왔으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그렇게 떨어졌다. 예,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이 종목 특별히 안 좋아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일단은 전체로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 그런 말씀드리고 일단은 한올 바이오파마 1시간 동안 우리 전문적으로 설명하셨는 전문가 있으니까 기업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기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지는 않도록 할 거고요. 일단 예사가 여러 가지 재료가 많아요. 재료가 많고 파킨슨병 치료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합작사 이누도 같은가요? 합작 관련해가지고 아마 내년도 1월달에 여러 가지 임상 실험과 관련된 발표도 예정이 좀 돼 있고 제로도 있습니다. 제로인데 문제 자체는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약간 후발주 성격이니까 알테오젠이라든가 리가켄 바이오가 움직여줘야지 다른 바이오 종목들이 살아나는 쪽이잖아요. 근데 알테오젠이 이제 일단 하락은 좀 멈췄지만은 특허 이슈가 당장 회사 측에서는 저도 사실 무의라고 보고 있는 쪽이지만 한번 이렇게 나오게 되면 최근에 이제 고점 돌파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당분간 박스권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올 바이오파마도
바이오 관련 종목 중에서 나름대로 적자도 없고 부채도 없고 안정성 있는 회사지만은 주가가 좀 당장은 빠지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위로 올라가기도 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또 시각이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우리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이미 한 달 전부터 어떻게 시그널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미국으로 본다 한다면 바이오 종목들이 이미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주가가 급락이 나왔는데, 또 최근 들어서 미국 쪽에 보건복지부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 주니어 케네디가 좀 임명이 좀 되면서, 그분이 백신 비관론자잖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제약업종들이 미국 시장에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백신주를 중심으로 모더나라든가. 근데 그 사이에서 우리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알테오전 사태로 인해 가지고 다른 종목까지 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다 반영이 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종목, 한올바이오처럼 적자가 나지 않고 꾸준하게 이익이 난 회사들은 저는 가져가도 된다고 봐요. 다만 제가 일부 극히 이제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적자가 계속 연간 200억, 300억 나오면서 계속 자본을 까먹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들 회사들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 종목들은 고금리 상태가 상당 기간 진행됨에 따라 가지고 자금 조달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또 그들 종목들은 또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 움직일 때 전혀 못 움직였어요. 그들 종목만 조심하면 좀 되지 않겠는가. 한올 바이오파마라든가 알테오젠이라든가 뭐 리각형 바이오라든가 그들 종목들 이미 자체적으로 적자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이미 또 자금 조달이 되어 있는 회사들은 충분히 내년도도 뭐 바이오 종목들은 시장의 중심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올 바이오파마는 일단 이거는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한올 바이오파가 현재 시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시가총액으로 그 2조 원입니다. 2조 원이면 예사가 현재 시가총액, 그 자본 총계가 2천억이 안 돼요. 2천억이 안 된다는 자체는 예사가 10배 정도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자산.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는 1000% 이상 정도의 어떤 향후 성장성의 기대감을 반영이 좀 되고 있다. 이런 또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본다 한다면 주가가 오버슈팅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한올 바이오파마 회원이 들어오신 분이 한올 바이오파마 들어와서 제가 유튜브에서 쪽에서 얘기를 했지만 방송 때도 제가 48,000원대에 팔아줬다고 그랬어요. 이때가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시점이 10월 달에 미국의 바이오 종목들이 급락한 시점입니다. 더 떨어져, 노버너 디스크라라, 일랄리라든가 관련 종목들이라든가 암젠이라든가 종목들, 바이오젠이라든가 종목들 신저가 나오는 시점이었는데 우리나라 바이오 종목들이 꿋꿋하게 올라간 시점이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 부분이 반영이 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보유 의견이고요.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거의 저점이에요. 저점이고 추가 하락은 없습니다. 추가 하락은 없고. 비중이 22%니까 약간 예산 우량한 회사니까 약간 좀 비중 좀 늘려도 되지 않겠나. 다만 이 종목이 이제는 46,000원을 돌파하기는 힘들 거고요. 이거는 가더라도 아마 내년도 1월 달 정도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돼요.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봐도 올해 정도는 일단은 현재로 봐서는 42,000원 정도. 내년도 아마 1월 달 정도는 대체적으로 1월 효과 때문에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중심으로 해서 1월 달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한번 시장이 반등한 국면 쪽에서 46,000원 정도 시청자님 매수한 그 가격 근처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다. 그래서 손절하지 마시고, 여건이 된다 한다면 약간 추가적으로 비중을 34,000원대 중반 정도에 늘려가지고 그러면 매수 단가가 조금 4만 한 2, 3천원까지 좀 떨어지겠죠. 그 정도 된다 한다면 충분히 내년도 1월 달 정도에 수익을 좀 내고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정도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 담비님께서 인탑스 24,400원 11% 진단 부탁드리는데, 요즘 중소형주 사면 대다수 가지고 있으면 몇십 프로는 내려오죠. 그런데 그 중에서 몇십 프로 내려오는 종목 중에서,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초보자들이 갖고 있지 말아야 될 주식, 매매해서는 안 되는 업종 섹터가 있습니다. 그걸 구분해서 꼭 하셔야 되는데, 그냥 가격만 보고 조금 좋다 그러면 막 시세가 올라갔다 내려오면 그때 사가지고 물려서 결국 반타작 돼서 손절하고 이런 경우 많이 발생하잖아요. 내가 한번 그랬다면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투자라는 게 이성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럼 인탑스도 뭐 하는 회사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인탑스가 휴대폰, 삼성전자 나쁜 케이스 만들고 있습니다. 휴대폰 케이스 만든 회사가 10년 전에 한 수십 개 됐는데 다 망하고 몇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도 그 남은 몇 개조차도 이익을 못 냈습니다. 별로. 조금밖에 이익 못 하고 캡티브 마켓이 있으니까
그래서 고기 납품만 계속해서 먹고는 살겠죠. 근데 구조적으로 성장을 못하니까 먹고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일반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사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 기업에 내가 단 1원이라도 돈을 주식을 산다면 그 기업이 앞으로 뭔가 많이 크게 좋아져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단 얼마로 투자해 놓으면 미리 사 놓으면 뭐 단기든지 장기든지 내 돈을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보니까 별로 희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난 잠깐 시세가 막 어떤 세력들이나 단기적으로 끌어올렸다가 내려오니까 사가지고 와 4만 원짜리가 2만 원 왔네 싸네 이게 사는 거잖아요. 요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주식을. 정말 답답한 일이잖아요, 그죠? 주식은 기업을 분석해야 되죠. 그리고 가치를 분석해야 되고 그다음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이 기업이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지금 손해나도 이익난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손해나고 이익난 것보다는 관련된 주식은 빨리라도 지금이라도 단 한순간에 전부 다 팔아서라도 지금이라도 AI 관련된 기업들 가도 늦지 않아요. AI 혁명 시대가 작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도 작년부터 가격이 10배는 기본 갔잖아요. 엔비디아.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은 몇 배 가는 게 일도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나만 휴대폰 관련된 10년 전에 휴대폰 갤럭시 S1이 나올 때 2010년도예요. 지금 15년 전이네요. 그런데 휴대폰 관련된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많이 빠졌다고. 다시 인탑스 또 인테리어 요즘 이제 자동차 부품 인테리어 쪽 사업도 하니까 있으면 그래서 관련된 앞에 스마트 그릴이라고 해서 어떤 전시회도 가고 그렇습니다. 자동차 외장 인테리어도 하니까 그거 남들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어디 그 카센터 가서 이렇게 해서 해도 인테리어 막 잘하는 데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관련된 주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초보자들은. 물론 매매를 해도 됩니다. 만약에 8월 올라 겁나게 했으니까 여기 딱 들어오면 사가지고 가다가 파동이 하나, 둘, 세 번 거래 실렸네? 팔면 되잖아요. 그러면 25,000원에 팔아서 다시는 25,000원 팔고 나서 매수 시점이 지금 안 나왔습니다. 전혀. 거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를 보고 알 수 있으면 폭락했네? 그러고 나서 여기 거래시 올라왔는데 그럼 요 12% 여기서 사면 되잖아요. 아무리 너 2만 샀다고 20% 먹고 30% 먹고 2만 여기서 팔면 되잖아요. 늦게 팔아도 24,000원이에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삽니다. 24,000원에. 그리고 거래 실렸잖아요. 나는 총알바지 하는 것처럼 설거지 하는 거죠. 받아가지고 또 내려와 있어요. 그럼 언제 회복할까요? 이게 아니죠. 저는 이 주식은 다시 만원 간다고 봅니다. 당연히 만원 가야 되는 거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전부 다. 중소형주들은 특별하게 경쟁을 갖고 있지 않은 회사들은 다시 돌아가겠죠. 그 전에 2019년 만 원대로 추세가 지금 거래 실력 계속 빠지는데 그러면 잠깐 올라왔으니까 여기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추세 하락 중에 잠깐 반등했다는 이게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주식이 계속 빠지지 않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2차전지도 보면 작년 양극재 같은 것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70% 빠졌는데 그냥 계속 빠지지 않잖아요. 많이 빠지면 또 50% 올라갔다 빠지기도 또 20% 올라 빠지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추세 전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잖아요. 아직도 아니에요. 추세가. 아직도 빠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지금 다 깼잖아요. 그죠? 더 나빠지는데 IT 수요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주식은 하루라도 빨리 손절을 하고 관식이 낫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기술적으로는 거래가 적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도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8,000원 드리겠고요. 목표가 62평선 21,000원 정도 목표가 드리면 반등할 때 꼭 파시든지 아니면 손절가에 꼭 팔고 나오셔서 앞으로는 기업 내용, 이 회사가 뭘 해서 먹고 사는지 꼭 알고 나서 그 기업이 성장하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네. 예, 자 다음 종목은 그리드 이즈를 19,800원에 30% 매수하신 분이에요. 주당 2,300원 정도 손실 구간에 있으신 분입니다. 10% 넘게 손실인데 이 종목이 딱 보면 지금 신규 상장 종목이지 않습니까? 해서요. 6월 달에 회사가 상장이 좀 됐어요. 회사가 봤더니 회사가 그리드 위즈라는 회사가 전력관리 업체입니다. 전력관리 업체 쪽인데 그렇게 마진이 약해요. 매출액은 한 1,000억대 가까이 하면 되는데 이익률이 영업이익률이 3%, 4%, 5%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니까 그렇게 경쟁적인 회사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게 중요한 것 자체가 여러분들
영업이익률이 중요합니다. 영업이익률이 높아야지 현재와 같은 불확실한 경기 상황에서 버틸 수가 있거든요. 영업이익률이 낮으면 경쟁이 시장이 안 좋고 경쟁 회사들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 단가가 떨어지면서 영업이 적자나면서 회사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회사는 매출액대가 천억인데 영업이익이 연간 50억, 60억밖에 안 되니까 거의 영업이익률이 인건비 떼고 나면 거의 남지 않는 회사다. 그렇게 성장성이 큰 회사는 아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다만 회사가 이제 친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요즘 뭐 트럼프 시대에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 주목을 못 받죠. 이제 그런 어떤 부분도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회사가 공모 가격이 보니까 32,800원이었거든요. 이제 공모 가격이 중요합니다. 공모 가격이 32,800원이라는 것 자체는 공모 가격이 함부로 정해지는 거 아니죠. 공모 가격이라는 자체는 증권사 이제 기업 인수팀에서 회사 상장시킬 때 이 회사와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에 돼 있는 비싼 회사들의 어떤 상대적인 가치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절대적인 가치도 평가를 해가지고, 이 정도 가격이 공모가가 합리적이다. 공모가가 가격이 그래서 적정 주가가 5만 원이다 그러면 기관 투자가도 일반 투자가도 공모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 가격이 한 20% 정도 할인해가지고 공모 가격을 4만 원 정도가 합당하다 그렇게 정해진 가격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공모 가격 자체가 적정 주가에서 한 20% 정도의 할인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앞서 공모 가격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32,800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시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 가격은 이제 3만 4천 원 정도라든가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에요. 다만 워낙 이제 공모주 수요가 강하다 보니까 공모 가격 자체가 상당히 부풀려진 겁니다. 근데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주가 좀 떨어져서 지금 1,389억이거든요. 1,389억인데 제가 판단하기에 회사가 공모하기 전에 자본이 140억밖에 없었어요. 자산이 140억밖에 없었는데 회사가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서 공모 자금이 약 500억 정도, 600억 정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회사가 만약에 주식시장에 안 들어왔으면 회사가 부채 비율이 들어오기 전에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 부채 비율이 800%입니다. 회사가 만약에 주식시장에 상장 안 해가지고 자금 조달을 못 했었으면, 밖에 있었으면 아마 회사가 상당히 제가 보기에 어려웠을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공모 자금이 한 600억 정도 좀 들어와서 부채 비율이 59%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재무 내용 자체는 안정적이에요. 다만 회사가 지금 자본 자체가 772억이고 시가총액이 지금 1,400억이니까 PBR 단위로 2배 되는 수준입니다. 2배면 뭐예요? 200% 지금 프리미엄을 받고 있어요. 근데 회사가 프리미엄을 받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공모 주가가 일반 투자를 생각하기에 공모 위의 주가가 보시면 82,000원까지 가다가 지금 그렇죠? 4개월, 5개월 만에 82,000원짜리가 17,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싸지는 않습니다. 올해 제가 잠깐 방송 나오기 전에 증권사 자료를 봤더니 올해 공모한 주식들 봤더니 대부분 다 최근에 3개월, 6개월 동안 보니까 30%, 40% 공모 가격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정말 시장이 안 좋아 떨어졌던 부분도 있는데 공모 가격들이 상당히 여전히 부풀려서 상장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가급적 저는 신규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상장된 시점에서 최소한 5개월,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까지는 주식을 신규 상장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6개월 정도까지는 또 3개월, 6개월 보호예수 물량도 출회가 좀 되거든요. 제가 회사 보호예수 물량 6개월 정도가 됐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다가 확인 못했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정도 보호예수 물량까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분기 정도의 실적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주가가 싼 게 아니다. 8만 원짜리 주식이 17,000원까지 떨어졌다는데 싼 게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잘못 샀다 생각하시고, 워낙 많이 떨어져서 기술적 반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등 가능한 가격이 약간 우리 시청자 매수 가격보다 약간 상향한 2만 원 정도, 언저리 2만 원 500원 정도 직전 고점이 10월 달이거든요. 여기를 돌파하기는 제가 보기엔 펀드멘탈상으로 쉽게 어려워 보여요. 19,800원이네요. 이 가격이 딱 보니까 기술적 지표상으로도 여기에 딱 적정할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가 이 가격이 여기서 지지가 좀 되어서 물려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반등 나오게 되면 여기가 저항선이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가격이 19,800원, 19,800원대에서 매도하고 난 전략이고, 현재는 16,500원대가 저점인데 앞서 제가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워낙 주가 좀 빠진 주식이 그렇다고 적자나는 회사는 아니니까 손절 가격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19,800원도를 매도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 진단 마치고 히든 카드 보러 가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히든카드 키워드는 이제 AI 접목 수혜주입니다. 이제 AI 인프라가 구축하면 그 인프라를 활용하고 이용해서 이제 이익을 내도 매출을 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빠른 감이 있지만 그래도 AI 접목 관련된 수혜주는 바닥끈이라서 이제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 미국 시장도 이렇게 좀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 인프라 구축 수혜주 뭐 글로벌 1등 엔비디아였죠. 이제 AI 서버 센터에서 서버 데이터 센터 만들 때 AI 반도체로 이제 AI 서버 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직도 한참 뭐 수요가 많으니까 AI 반도체는 뭐 공급 부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6년도까지 계속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만드는 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뭐 이제 테슬라도 올해 엄청나게 AI 반도체 많이 구매를 하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26년도까지 거의 완성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주가는 이미 AI 반도체 인프라 구축 관련 주식은 이미 큰 대시세의 상승 파동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상승 파동이 마무리되면 계속 하락한 것보다는 하락했다 또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큰 시세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이 AI 데이터 센터가 다 만들어지면 그걸 활용해서 만들어지는 뭐 완벽히 다 만들지 않은 거 일부 만들 또 이용하고 또 활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관련된 매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AI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프트웨어 쪽에 이제 아니면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이 개선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 주식들은 이제 상승이 물론 그 전부터 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AI 인프라 그쪽의 그 수혜주보다는 적게 올라왔지만 추세는 어쨌든 같이 뭐 AI 시대에 같이 수혜를 받으니까 같은 섹터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비슷. 그래서 올라오기 시작했지. 그래도 이제 본격적 시세는 AI 인프라 구축주보다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시세가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우리가 수혜를 섹터를 보면 기본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이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우리 플랫폼 기업들은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이제 카카오, 네이버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주가가 16년도 이후에부터 19년도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I 그냥 말고 그냥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뭐 메모리하고 CPU해서 만들어졌을 때가 16년도 본격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기존에 만든 데이터 센터에 AI 반도 집어넣어서 아니면 신규로 더해서 더 속도도 빠르게 하고 해서 수혜를 받도록 이제 시대에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AI 플랫폼이라고 정확히 AI 기존 플랫폼 AI도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AI 플랫폼 기업들, 그다음 AI 소프트웨어 회사들. 관련된 소프트웨어 제공하는 회사들이라는 그다음에 그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용해서 AI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 대표적인 업체들 있죠. 뭐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나 이런 거죠. 이 활용 기업들이 아주 지금은 봐야 된다. 이런 게 시세의 초입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히든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 이스트소프트, 한국물과 컨트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도 있고요. 미국 주식이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은 카카오를 갖고 왔습니다. 과거에도 작년에 올해 초인가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아서 해드렸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계속 하락 중일 때는 추가 하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짧게 잡고 대형주도 팔았다가 다시 사면 되는 거죠. 대형주니까 한 5% 정도 제가 주로 성장을 잘 못하는 하락이 있는 주식은 한 5%의 손절선을 주고 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카카오는 경영 구조 조정을 많이 하고 해서 핵심 사업은 안 되는 거 좀 떼내고 여러 가지 구조 조정도 하고 경영 효율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거대 AI 모델을 자체 개발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모델을 활용해서 해서 돈을 좀 적게 들게 만들고 있고요. 뭐 네이버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자체 초거대 AI 모델을 직접 하면 돈은 엄청 들어가지만 뭐 앞설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외부 모델을 이용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AI 관련된 우리 플랫폼들이 네이버도 그렇고요. 확실하게 뭔가 좀 늦었습니다. 늦어도 결국은 우리나라 쪽에서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수혜를 받기 때문에 주식은 올라갈 거로 보여요. 그래서 이 카카오의 모멘텀은 이익은 지금 안정적으로 좀 다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성장하려면 그 모멘트 AI 메신저 앱이 있는데 요 카나나라고 요게 내년에 1분기 때 CBT를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정도 정식 출시되지 않을까. 그러면 실제로 출시되고 뭐 음성 모델을 여러 가지 해서 하려면 매출 발생은 뭐 본격적인 26년도 이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더라도 주가는 싸기 때문에 좋아진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3분기 매출을 보니까 한 4.5% 증가되고 영업이익도 5.5% 전년 동기로 되고 분기별로는 소폭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영업 마진 6.8%니까 괜찮아요. 이익적으로 보면 카카오가 이익 정도로 보면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빠진 거예요. 물론 과거부터 이 고성장이라 봐서 네이버보다는 절대적인 고평가예요. 평가를 보면. 하지만 과거에 평가를 받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뭐 한 40, 50배 받았었는데 지금은 영업이익 기준 한 30배도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보시면 이익이 2021년도 이 고가일 때 영업이익 5,879억인데 내년에 이걸 다 돌파합니다. 6천원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21년도 한 매출 6조 정도인데 내년에 한 8조 5천원. 그럼 매출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매출이 조금씩 뭐 두 자릿수는 안 돼도 과거에는 막 45% 성장하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뭐 두 자릿수 성장하다가 올해부터는 뭐 한 자릿수 내려왔어요. 그죠? 그럼 고성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익도 이제는 이익이 증가되는 정익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익이 증가되니까 주가 하락은 제한적이고 반등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최근에 여기 급락하고 11월 달에 그다음에 지금은 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를 좀 계속 트럼프에 대한 악재가 있기 때문에 잘 못 가고 그에 대해서 이제 큰 손들도 이렇게 플랫폼 기업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같으면 많이 올라가고 있죠. 네이버는 제가 10월 16일에 해드렸는데 여기서 해드리고 나서 손절가 16만 5천인데 16만 5천 안 가고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목표가가 23만원 얼마 되죠?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외국인이 계속 사서 그래요. 외국인이 59%, 8% 있다가 43%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45% 외국인 사고 있으니까 다시 외국인들 그대로 지분은 50%, 55% 이렇게 가면 또 다시 위로 갈 걸로 보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리고 카카오도 마찬가지 외국인들 기간 조금 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고 있다. 주봉으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이제 4만 원대 안착하면 추세로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서 사서 보유를 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매수가는 38,000원 드리고요. 목표가 47,000원, 손절가 34,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예, 박병훈 형력이 가지고 나온 히든 섹터는요, OEM의 의리 쪽입니다. 큰 포인트는 지금 시장 자체가 관세가 큰 이슈라고 그랬으니까 OEM 의리 쪽도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의 좀 수혜주로 좀 숨은 수혜주가 아닌가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지금 소비 경기가 엄청 좋거든요. 어제 발표된 미국의 컨퍼런스 보도에 11월 달 소비자 신뢰 지수가 111.7인가요? 거의 1년 한 5, 6개월 만에 지금 최고치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연말 소비 경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소비 시즌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수혜주가 OEM 의류주가 좀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또 부분이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트럼프 관세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OEM 의류가 왜 수혜주냐면요. 현재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중국산 의류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2019년도 40%대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36% 정도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현재 미국이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서 중국을 겨냥을 해가지고 관세 압박 정책이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물론 이제 동맹국한테도
관세를 좀 높일 거라는 그런 전망인데 현재 미국의 현재 얘기하고 있는 관세 평균 자체는 우리 쪽 같은 경우는 14.7% 정도 됩니다. 현재 동맹국한테는 이제 보편적 관세에 해당되는 10%에서 20%를 물리고 그다음에 중국한테는 60%에서 거의 100% 정도까지 고효율의 관세를 먹일 거라는 게 전망이지 않습니까? 즉 동맹국한테도 관세가 올라가겠지만 중국한테는 훨씬 많은 관세를 부과한다. 의료업종 같은 경우는 70% 정도까지 중국의 의료 쪽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는가. 뭐 그렇던 전망이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 한다라면 앞서 현재 미국 쪽에서 중국의 업체인 쉐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패스트 패션 위주로 미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이에요. 40%가 넘습니다. 패스트 패션이라는 자체는 유행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의류를 얘기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중국의 수입 관세가 높아진다 한다면 상대적으로 위축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반면에 우리나라 OEM 의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중국의 고율의 관세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점유율이 좀 떨어짐에 따라 가지고 OEM 의류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반사적인 수혜를 좀 받지 않겠는가. 뭐 그런 또 긍정도 전망도 있다. 그리고 OEM 최근에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소외주 중심으로 해서 순환매가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영업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우리 쪽도 그런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OEM 의류 종목 쪽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관련 종목들 좀 보시게 좀 되게 되면 JS 코퍼레이션, 영업무역, 휠라홀딩스, 한세실업, 그다음에 호전실업, 그다음에 FNF. FNF만 OEM 의류 기업이 아니고 대부분 다 OEM 의류 기업이다. 의류 기업이라 한다 하더라도 국내 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들은 사서는 안 됩니다. 한샘이라든가 LNF라든가 신세계 인터내셔라든가 국내 소비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국내는 안 좋습니다. 사더라도 미국 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OEM 우리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한 종목을 본다 한다면 JS 코퍼레이션을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자, 그 JS 코퍼레이션을 회사는요, 일단은 이 회사가 매출 비중의 거의 70%가 의류고요. 그다음에 30% 정도가 핸드백입니다. 핸드백인데 주 고객이 미국에 있는 의류 쪽 같은 경우는 갭이라는 회사고요. 갭이라는 회사고 그다음에 핸드백 같은 경우는 게스라든가 마이클 코스라든가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공급이 좀 되는데 최근에 이틀 전인가요? 갭이라는 회사가 미국에 있는 갭이라는 회사가 실적이 3분기 연속 실적이 상향 조정되면서 주가가 하루에 15% 정도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가장 매출 비중이 많은 수주를 많이 받고 있는 JS 코퍼레이션은 그때도 주가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만큼 우리 시장이 취약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3분기 때 영업이익이 아마 400억이 넘었습니다. 분기 최대 실적이 나왔고요. 다른 OEM 의류 기업들 영업이익이라든가 한세실이라든가 종목들은 전년 대비 다 감소를 했는데 유일하게 분기 단위 최대 실적을 기록한 회사가 이 회사다. 근데 왜 주가가 못 갔냐? 아마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회사가 작년 6월 달에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 남산에 있죠. 그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3,800억 정도. 그에 따라서 번호반이 호텔 사업에 진출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익 훼손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좀 돼서 주가가 좀 못 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자금 좀 갖고 있고 회사가 이따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연간 영업이익이 거의 뭐 1,000억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회사가 자금이라든 그런 어떤 문제는 없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건데 실적표가 좀 나오고 있는데 회사가 보시면 현재 3분기까지 실적이 나와 있죠. 3분기까지 매출액이 거의 작년 1년 실적이 거의 달성을 했죠. 작년 1년 2023년간 매출액이 8,628억인데 3분기까지 7,978억이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작년 1년 실적을 이미 3분기 만에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단기 순이익이 지금 1,580억 정도 잡혀져 있는데 일회성 이익이 좀 반영이 좀 된 것 같고요. 근데 앞서 이 회사가 내년도 같은 게 영업이익이 1,200억이고 단기 순이익이 내년도가 영업이익이 한 1,470억이고 단기 순이익 1,000억인데 회사 시가총액 2,000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PER로 따지면 2배도 안 된다는 거죠. 아마 기본적 분석사로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상장회사 중에서 거의 5손가락 안을 들을 정도로 주가가 싼 것 같습니다. 회사가 여기에다가 회사가 배당도 많이 주거든요. 작년도에 연간 배당 1,000원인데 회사가 반기 배당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배당 수익률 현재 주가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거의 한 5.7%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 투자도 좀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관점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회사는 좀 주가 자체가 지금 너무 쌉니다. 이 회사가 이제 PER 단위 2배라고 그랬잖아요. 글로벌
미국에 있는 룰루러메이라든가 어떤 나이키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PER이 20배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영업 비하면 6배 가까이가 싼데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안 된 것 자체가 이런 종목들이 가야 되는데 예사가 과거의 잣대로 따진다면 중소형 종목들 움직일 때 따지면 제가 보기엔 주가는 이미 7만 원, 8만 원짜리 가 있을 정도로 주가 그 정도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수치 자체는 바닥권인데 시장이 소외를 좀 받고 있는데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현재 가격대에서 모아두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매매 전략은 현재가 시가에 좀 사시고 시가에 사라고 그래가지고 이 종목 거래가 안 되는 주식이니까 시장가로 사시면 안 됩니다. 현재 강보합 정도 보합금 정도 전후해서 모아가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는 18,000원이고 제가 보는 이 회사 적정 주가는 27,800원짜리 주식이거든요. 좀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22,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보시고 손절 가격은 최근에 이 종목이 저점이 13,250원이니까 10% 정도 손실 가격인 13,000원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 진단과 히든 카드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눈도 오고 그다음에 길도 미끄러지고 추워질 텐데 건강 조심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매주 일요일 저녁에 거액자산기획 유튜버 동방사 1등 TV에서 하니까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